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실전사주가 됩니다. 지금 남자 34살 굉장히 좋은 나이죠. 한번 자기 진로를 갖고 있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는 그런 나이도 되는 거죠. 지금 어디에 있다? 이대운에 있는 거죠. 경신대운에 바뀌어 있다. 대운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죠. 대운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대운이 들어왔다는 거는 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죠? 큰 운이 들어왔다. 이 대운, 이런 두 운이 들어왔다 아니라 운이 바뀌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대운이 들어왔다 그래서 뭐 복 받는다 그런 게 아니죠. 운이 바뀌는 운이 경신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꾸 용신, 그죠? 희신, 기신, 구신, 한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용신은 화고, 그 용신을 극하는 게 뭡니까? 수죠. 불이 나면은 물이 와서 끄기 때문에 활활 타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불을 끄는 게 기신, 수가 되고, 그리고 용신을 도와주는 게 목으로서 목성화죠. 불을 꺼지지 않게 도와주는 게 희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긴 목이다. 그 다음에 그 목이 용신을 도와주는 걸 막는 거, 그게 구신이죠. 그래서 이게 원수구자 써서 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신인데, 이 한신은 토는 이쪽 저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유리한 쪽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일간입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 금생, 수성목. 수로 태어났어요. 수일간으로 태어났어. 그럼 뭘 한다고요? 무조건 수성목을 한다는 거예요. 목일간으로 태어났어. 그럼 목생화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목생화를 합니다. 먼저 합을 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충이 일어나든 합거가 일어나든 아무튼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먼저 목으로 태어났다면 목생화 하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목국토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금으로 만약에 금으로 태어나면 금이 할 수 있는 게 뭐다? 꼭 금일간이 아니라도 내 사주에 금이 있다면 금생수가 목적이죠. 금생수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금극목이 일어나는 거죠. 금이 만약에 강하다면 이 강한 기운을 극하는 게 뭐예요? 화극금, 화가 되죠. 그래서 이 강한 금의 기운을 금생수로 돌렸으면은 관인상생이 되고, 이 강한 금의 기운을 화극금을 하면 뭐예요? 화가 금을 극제해서 금극목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식상이잖아요. 이 목생화, 그죠? 이 사람은 된 식상이 되니까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갖다 공격하는, 내 생명을 위험하는 관으로부터 보호하는 은성이 바로 화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 금생수, 또 금생수, 수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 금이 되죠. 또 이거가 5가지 세트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팽팽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주가 보인다. 여기는 뭐예요? 수가 많죠. 그 다음에 목도 있고 화도 있고 토도 있고 금도 있다. 이 남자가 오행이 다 있네요. 오행이 다 있다. 반지처럼 이음새 없이, 그죠?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격은 뭐야?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격은 원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연법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목을 키우는 거죠. 목을 키웁니다. 해중에 간목도 있죠. 목을 키우는 사주인데 한겨울이잖아요. 북풍환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동장군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계절에 목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이 목이 살았느냐 죽었냐 관건이잖아요. 목을 키우는 사주, 목이 돈인 사주는 어때요? 목화운에 잘 되게 된다. 사주 나왔죠? 화나 목운에 잘 되게 되죠. 더군다나 화가 용신이고 목이 희신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30년, 여기가 30년, 합이 60년이 되네요. 이 사람은 언제 이후에 발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40대 이후에 발복된다는 걸 알 수 있죠. 40 전까지는 좀 힘들죠. 힘들다는 걸 알 수 있다. 왜? 겨울에 농사 짓는 게 아니죠. 겨울에는 농부들이 농사를 다 끝내놓고 가을 수거지를 다 해놓고 어때요? 농한기죠. 내년 봄을 기약하는 거죠.
여기는 봄이 목이 먼저 온 게 아니라 화가 먼저 들어왔죠. 그럼 여기는 화가 먼저 들어오는 게 좋죠. 이건 뭐 8월 달입니다. 이건 11월 달입니다. 10월 달입니다. 12월 달입니다. 해자축 어때요? 방합을 이루었습니다. 거기다 금이 금생수를 하게 됩니다. 수가 많아서 수생목 하고 있는데 금까지 금생 수생목 하고 있어요. 수다 목부죠. 그죠? 수다 목부면 어때요? 나는 머무르고 싶죠. 머무르고 싶은데 물론 해중의 간목에다 뿌리를 대고 있지만 수다 목부는 확실하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이리 갔다가 동서남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죠. 해중의 간목이 있죠. 이 해중의 간목이 뭐예요? 형이죠. 형이 될 수도 있고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선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배한테 등락해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믿을 만한 선배 있다.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형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을목이 한 겨울에 그죠?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 정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정축시잖아요. 정축시. 그러니까 이 정화도 사실 수다 화식이 되죠. 굉장히 어렵죠. 춥죠. 오돌오돌 떨고 있는 스모응결했는데 수운으로 들어왔어요. 한겨울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건강도 되게 안 좋죠. 자칫 잘못하면 동축지니까 급곽살이 있는 겁니다. 급곽살이 잘못이 발현되면 어떻게 됐다? 선천성 소아마비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자 같은 경우는 수목응결이 됐을 경우엔 임신이 잘 안 되죠. 여자라면 이런 화운에 그죠? 임신이 가능하다는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남자잖아요. 예, 남자인데 수목응결이 되면 이 수화 기제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상체가 있고 하체가 있는데 이게 수승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회전이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팍팍 머리에 이렇게 뜨지만 나가는 건 어때요? 지체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겨울로서 해자축 삼합에다가 개수까지 튀어나가 있다. 금생수를 합니다. 수생목을 합니다. 목생화로 나갑니다. 화생토로 나가죠. 사람은 순리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얘기하면 역천자가 있고 순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랬고 순천자는 흥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뒤집었을 때 거꾸로 올라간다고 보세요. 거꾸로 연화처럼 올라간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그걸 이로적인 성공이라고 그래. 정로가 아니죠. 정로가 아니고 이로로 성공한다는 이로로.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로 가서 성공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은 뭐예요? 순행으로 가니까 남들이 가는 길을 밟아서 성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을목은 손재주가 좀 탁월하죠. 이 을목이라는 자체가 이 여기를 잡고 이렇게 피면 일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억력이 되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을기 사축이 있죠. 이렇게 을기 이 사축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끝을 잡고 피게 되면 이렇게 일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일명 곡각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멈춰 있으면 병이 난다. 그래서 돌아다녀야 된다. 며칠간 안 보인다 그러면 방에 누워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을목이라는 게 뭐예요? 새잖아요, 새. 그죠? 새는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 다니죠. 단거리 여행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을목이 새니까 말을 잘하죠. 굉장히 지지배배 말을 잘하는 겁니다. 또 을목이 손재주죠. 이 친구는 손재주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일단은 저 을목이 자기 능력 발휘를 하려면 뭐가 와야 됩니까? 화옥, 목화운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온다는 거예요. 여기 경신대운에 와 있어요. 이제 요 지나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용신, 희신운이 용신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이 뭐예요? 화라는 환경이 들어오고 플러스 목을 살려주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가 들어가야 이 사람이 어떤 제대로 된 자기의 길을 자기 능력 발휘를 할 것이다. 자, 이번 사주를 분석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수가 많죠. 수가 많다는 건 어때요? 수는 유통입니다. 수는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유통이다. 유통은 경쟁이 심하죠.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나오죠. 그죠? 하지만
이 사람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려면 화가 와서 수성 목성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신강해요. 굉장히 신강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밖에 들어가면, 이게 갑이었고 여기가 을이었다면 이 갑목은 어떻습니까? 많은 물을 받아서 다 빼낼 수 있는 수로 역할이 되죠. 근데 을목은요, 많은 물을 주게 되면 그 물을 다 소화해낼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신강하면 이 수는 불리하게 되죠. 수가 기신이니까요. 그 다음에 금도 불리하죠. 예, 금생수를 하게 되니까 화나 모근이 와야 된다. 을목은 손재주가 굉장히 탁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밀해요. 정밀해요. 디테일하고 섬세합니다. 뭔가 수리하고 조립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기계 내부 구조를 이해한다든가 그런 이해력이 높다. 그 다음에 응용력도 판단력도 되게 좋다. 특히 을목은 어떤 큰 기계를 운영하고 설계하는 것보다는 생활 밀착형 수리, 정밀 작업, AS, 출장 서비스에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에어컨 설치 및 수리, 세탁기, 그런 AS라든가 냉난방, 설비, 유지보수, 가전제품 이런 서비스업에 아주 잘 맞다. 그러니까 이쪽은 충분히 괜찮다. 이쪽 방향이 맞는다고 보이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유통이죠. 금생수라니까 유통. 근데 이 환경이 좋지 않죠. 나는 수가 많아서 이미 목이 떠 있는 상태인데 금이 들어와서 다시 수생목을 해주니까 항상 마음이 어때요? 들떠 있죠. 정착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정착하고 싶잖아요. 근데 계속 물이 많아지니까 부목이 된다. 부목. 안정하고 싶죠. 이 사람 보통 그러잖아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어떤 대운의 흐름을 보자고요. 현재 대운을 보면 여기가 금운인데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그죠? 병신운에 와 있다는 거예요. 천간도 금이고 지지도 금이에요. 금은 무조건 수를 생하니까요. 그러므로 수는 귀신이 된다고 그랬죠. 즉 큰 발버운은 아니죠. 여기가. 하지만 중요한 건 화운이 들어오는 세운. 올해는 병호, 그 다음에 내년에 정묘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을사가 되었죠. 어쨌거나 이게 화운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화운이 들어왔으니까 작년부터 어때요? 화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목성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운이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느꼈을 것이다. 근데 여기 병호 세운을 보세요. 여기 천간도 화, 여기도 화. 이것도 다 화죠. 여기가 굉장히 좋다. 병호 세운이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좋다. 수생목해서 목성화로 흐름이 살아나면서 기술 습득, 자격증, 창업 준비, 실력 상승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다? 화의 세운. 그러니까 작년, 올해, 내년까지. 특히 올해가 좋다. 특별히 병호 세운은 어떻습니까? 목생화 작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이 상승되고 도전 정신이 강화되고 이 화운이 들어올 때 배우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배우고 시작하는 건 매우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금수는 뭐예요? 유통이다. 그 다음에 목화는요. 목화는 뭐다? 기술이다. 내 사주에 금수가 있거나 목화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수운에는 유통식품이고 목화운은 기술이나 AS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금수 유통은 좀 치열하고 기술직은 오히려 어때요? 숙련되면 독립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기술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다면 독립 가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금수 유통은 40대 이후에 불리하다는 거예요. 기술은 오히려 40대 이후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 시기가 화대운에 잘 나간다고 보면 기술 누적형 직업이 훨씬 안정적이다. 유리하다. 공부가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그죠? 이 운시가 인수운이 들어오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미 많이 알고 있죠. 전생부터 알고 있는 거잖아요. 수가 기신입니다. 인수가 기신인 사람은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면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책만 보면 어때요? 기신이니까 졸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로 가야 돼요? 기술로 가야 되죠. 책은 머리에 놓아야 됩니다. 하지만 기술은 눈으로 보고 체득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좋다. 기술적으로 가면 굉장히 자기가 능력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공부를 갖다 민다는 거는 배부른데 자꾸 더 먹으라.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냐? 아니죠. 힘들죠. 현실적으로. 2년에서 3년은 어때요? 뭔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기술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 현장 경험도 2년에서 3년이 필요하죠. 이거는 이제 현장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합쳐보면 5, 6년이 됩니다. 자, 5, 6년이 지나면 34세니까 5, 6년이 지나면 신금문에 하반기에 와 있겠죠.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병어에 기술을 배운다고 가정해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 다음에 해자축 지나면서 여기 인생운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때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길어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자기 대운을 조금 더 땡겨서 일찍 써먹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발복된다는 걸 압니다. 어디 가서 역학사무실에 가서 이때 발복된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발복이 되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저런 운이 올 때 그 운을 오롯이 받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이 자격증을 따야 된다. 냉하잖아요, 냉해. 냉해. 그러면 냉동기능사 자격증을 따든가, 에너지관리사 기능증을 따든가, 전기기능사. 화기운은 전기, 열, 에너지와 연결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 40대 이후에 전략이 필요하다. 출장 전문 기사를 하든가, 개인 브랜드로 하든가, 단골 관리, 또 상가나 아파트 그런 유지 관리 계약, 화운의 발복이 확실하니까 기술이 쌓여 있어야 발복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기술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방면 잃은 자가 되면은 부자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이 운이 언제나 기회일 뿐이에요. 대운이 온다고 그래서, 그죠? 아까 대운이 온다고 그래서 운이 뭐 발복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운은 기회일 뿐이다. 무엇보다 좋은 운이 왔을 때 내가 탄탄한 실력이 바탕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걸 다 받아먹는다는 거죠. 이 금수운이 이제 마지막 있지 않습니까? 이 금수운. 그럼 제가 봤을 때는 7년이에요, 7년. 이거 2년은 굉장히 좋죠. 그럼 5년이네요, 5년. 5년을 어떻게 제대로 금수운이 들어온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체력. 그래서 우울감. 수가 많아지면 사람이 우울감이 많아지죠. 일주가 수다 그러면 근심 걱정을 안고 사는 겁니다. 이 친구도 어때요? 걱정이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죠?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수생 목성으로 나가는데 화가 적잖아요. 출구가 적으니까 가슴 속에 뭐 아는 거, 그죠? 자기가 생각하면 100개야. 100개인데 출구로 나가는 건 10개 미만이에요. 그죠? 10개 미만이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때는 판단 미스도 나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한 확장이 오기 쉽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소속돼야 된다. 그래서 무리한 창업은 금지. 안 되겠죠? 만약에 유통에 지금 관심이 있다. 그죠? 유통이죠, 지금. 유통에 내가 능력이 있다. 무리하게 확장하면 안 된다. 동업 금지. 핵심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이 사주는 장사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품 유통은 금수의 흐름이라 장기적으로 불리하다. 그죠? 이 화가 살아나는 시기에 뭘 해요? 기술을 잡으면 평생 간다는 겁니다. 화운은 결과가 터지는 시기다. 그러나 준비 없이 오는 게 절대 아니다. 지금은 화운에 배우기 시작해서 그거를 갖다가 자기 실력을 탄탄하게 2년, 3년, 그죠? 2년, 3년을 배양을 해야 된다. 최종 결론은 어떻다? 기술적 전환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굉장히 좋다. 특히 에어컨이나 세탁기 AS 그것들은
을목 특성과 굉장히 잘 맞는다.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발복기라기보다는 대운이 바뀌었으니까 발복한다. 그게 아니죠. 대운이 바뀐 것 뿐이에요. 경신대운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이때 발복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경신대운은 준비 기간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실력을 축적하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신이 들어왔을 때 뭐냐? 을목한테, 이 을목한테는 뭐예요? 관이잖아요, 관. 그죠? 관. 경관. 을경합을 하죠. 관은 뭐다? 나를 갖다 어때요? 나를 갖다 통제하는 거죠. 통제. 나를 갖다 규율하는 거죠. 규율. 이게 조직이잖아요. 조직. 제도권을 얘기한다. 그죠? 장에 보면 내가 관이라는 튼튼한 관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어때요? 그 통제와 규율 속에서 그 제도권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조직을 배우게 된다. 기술이죠. 기술. 기술을 제대로 배우게 만드는 힘이 들어와 있다. 그게 관성이다. 그게 조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유로운 어떤 장사보다는 조직, 회사, 기술직에 맞는 흐름이 다 경신대운은 돈 버는 운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구조의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겁니다. 여기도 어려웠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버텨왔는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보다 낫습니다. 여기보다 낫다. 지금 운은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다. 금이 구신인데, 그죠? 이 구신을 갖다 활용해 먹는 거죠. 그럼 이 활용해 먹는 거야. 관인 상생으로 흐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쓴다는 얘기는 어때요? 내가 내 명예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관에 들어가서, 그죠? 이 조직에 들어가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보통 돈을 버는 걸 이 재원에서만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돈 벌고요. 이게 일이잖아요. 이 일을 열심히 해도 돈 벌고, 물론 재혼에 왔을 때 돈 벌고, 그 다음에 관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면 돈 벌고, 그 다음에 인수운에 돈 벌죠. 인수운은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쓰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배운 거를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연구하는 거잖아요. 골똘하게 연구하는 모습이 인수 아니에요? 뭐, 글을 쓴다든가, 원고를 쓴다든가, 그런 모습. 직장에 들어가서, 그죠? 일하면 돈 주잖아요. 자, 이 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돈을 못 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도 돈은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을 갖다가, 잘 써먹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